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앞편에서 눈을 다친 박상병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박주영씨는 응급조치는 물론 사후조치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급하게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군도 때린 윤상병도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어처구니 없게도 치료비마저도 본인이 감당할 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주영씨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린 윤상병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군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신병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나를 제대로 관리 못한 군대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고, 군대는 약을 먹이는 게 오롯이 내 책임이냐? 알아서 안 챙겨 먹은 네 책임이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윤상병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장병이라 분대장 시키기에 매우 적절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군에 대해서 다시 윤상병은 나는 조현병도 있고 수면장애도 있어서 군대가 나를 제대로 관리하는 책임이 크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핑퐁게임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박상병은 어떠한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소송 기록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6년 박상병은 윤상병이 배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머리를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눈을 가격한 행위를 했고, 대한민국은 이런 병사가 입대 직후부터 심한 수면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정신과에서 수면장애를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정작 분대장 교육대에는 약을 가져오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약 4일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책임이 있다. 특히 이런 수면장애는 부대 간부가 다 알고 있었는데 애초에 분대장 교육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하고, 보냈더라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호관 모두 약을 복용하게 했어야 했는데 모두 약을 못 챙겼다고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 후 적절한 치료도 되지 않은 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상병의 주장은 의무대로 혼자 보내졌고 사단 의무대는 별다른 의료 장비가 없어 다음날 치료를 받으라 했고, 다음날 사단 의무대 인솔하에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했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진료를 받았고, 국군 수도병원조차 군의관 역시 별다른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해 삼성병원으로 옮겼고, 이때부터 겨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골든아워, 즉 골든타임을 한참 넘겼다는 겁니다. 즉 문제 있는 병사를 적절한 관리도 못했고 다친 이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군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면장애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조치할 책임이 있다는 박상병의 주장에 대해 군 측 변호사는 수면장애가 일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코골이와 이갈이, 욕설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행동 주기 역시 2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등 생활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고나 보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을 먹은 상태에서였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병사가 증언을 했었죠. 욕을 했었고 옆구리를 가격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약을 제대로 챙겨가지 않게 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죠. 또한 분대장 교육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할 병사라는 주장에도 선임으로서 소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임무 수행에도 솔선수범하는 등 분대장으로서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분대장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반 약품함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보급관 등 간부가 약을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로 행정반에 보관해 있으면 윤상병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씩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윤상병이 분대장 파견을 갈 때 자기가 챙겨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윤상병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활관에서 사단 의무대로 보내지는 과정, 사단 의무대와 국군 수도병원의 대처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게 군 측의 입장입니다. 박상병이 사단 의무대까지 혼자 걸어갔다는 건 불가능한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보낼 리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만약 갔다고 해도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인데 눈을 다쳤지 다리에 부상은 없으니 걸어갔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사단 의무대도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직 군의관이 봤을 때 관찰되는 외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당직 군의관이 안과 진료를 권유한 이유는 안구의 손상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권유했을 테니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관찰되는 외상이 없는데 안구 손상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우린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뭐 약간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어차피 당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도 치료도 못 받았을 테니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보냈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대처도 문제가 없다는 게 군 측의 주장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빠른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박상병이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원해 내보내줬으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한 건 박상병인데 그 박상병이 원한 대로 해줬으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모순 아닌가요?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부대에서도, 부대 의무대에서도, 심지어 국군 수도병원에서도 늦장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무한 대기 시간, 그리고 다시 바로 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부대로 복귀시켰다가 거기서도 다시 출타청을
안 해준다고 했다가 겨우 그렇게 나왔던, 제가 보기엔 이게 늦장 대응을 한 건데 이게 또 문제가 없다니까 저는 이게 또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박상병은 수도병원에서 먼저 민간병원 진료를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도병원과 변호사 측은 박상병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군대에서 상병이, 군의관들은 간부죠. 간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박상병은 눈에 출혈이 일어난 지 15시간 동안 남들 진료받는 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누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이런 이유로 박상병과 박상병 부모님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요구를 과다한 금액이라며 거절합니다. 이게 많은 금액인지는 그건 정말 모르겠는데 하여간 500만원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때린 몽유병 윤상병도 역시 피해 보상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자신은 몽유병 환자고 현재 조현병까지 있어 심신상실 상태라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군 측 변호사는 분대장 교육대에 갈 만한 적합한 인재였다고 하는데, 정작 윤상병 본인은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심한 잠버릇을 보였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거라면서 피해 배상 책임이 없으니 눈을 잃은 박상병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주장합니다. 양쪽에서 한쪽은 솔선수범 병사니까 개인의 혼자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는 심신미약 상태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후 법원에서 요청해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신체 감정서에 따르면 박준영 씨의 눈은 약 3%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눈의 효율을 따져도 정상인의 약 24%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양쪽 눈의 기능 전체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진단을 한 병원의 경우, 안구의 출혈의 경우 당일 시행과 다음날 시행을 하는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실명은 피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상병을 정작 수술을 한 의사, 그러니까 삼성병원의 김상진 교수는 좀 더 빨리 왔다면 달라졌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오늘 치료를 한 것 그리고 내일 치료한 게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법원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최소한 늦게 후송한 게 책임은 아니다, 42시간 뒤에 수술을 받은 게 잘못은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눈을 때린 윤상병 변호사의 주장도 계속됩니다. 박상병이 피해 보상을 달라고 하면서 이 피해 보상의 금액을 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 윤상병의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 박상병은 군인이었으니까 사병 월급으로, 그러니까 대충 월급 15만원쯤으로 계산해야 한다. 박상병 소득은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직업인 사병 월급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5만원으로 60세까지 근무를 했을 때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참 황당한 이야기죠. 당연히 누가 봐도 최소한 밖에 나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월급,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수한, 군대에서 특수하게 못 받는 기준으로 산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황당합니다. 어쨌건 이런 서면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툼 끝에 공상을 인정해달라는 법원과의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윤상병의 정신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는 윤상병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윤상병은 군 당국의 책임을 다시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상병은 나는 여러가지 질환이 있고 나를 제대로 관리 못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고, 군에서는 윤상병은 훌륭한 장병이고 임무 수행을 열심히 했고 가끔 여러가지 증세를 보였지만 약을 처방하고는 있지만 괜찮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어느 한쪽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도 없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민간병원, 삼성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치료비를 본인이 낸 다음에 보상받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벌인 소송 과정은 박주영 씨에게 상처만 안겼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황당하게도 법정에서 만기 전역을 한 만큼 군대 내 부상이 심각한 게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주영 씨는 법정에서 정말 심각했다면 만기 전역이 가능했겠냐며 군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떠올렸습니다. 박주영 씨는 부대장이 워낙 만류했고 사고를 당한 뒤 시력인 교정 시력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해 전역까지 남은 4개월을 버텨 만기 전역을 했는데 그때 선택이 이렇게 작용할 줄은 몰랐다며, 또한 부대에서는 분명히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며 어려움을 겪으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 부대장이 진급 이후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병은 윤상병이 다른 게 아니라 원한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병 때문인 걸 알고 처벌을 원치 않고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답답해했습니다. 박주영 씨 말에 따르면 군에서는 취침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건 이 국가유공자의 예외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훈련, 경계근무, 전투체육 일과 시간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박주영 씨는 전투체육이라고 해서 축구하다 다친 건 인정을 해주는데
파견 훈련 기간 중 당한 부상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박주영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도 취침 중이라 어쩔 수 없고 훈련 상황이라고 해도 취침은 훈련 상황에 포함이 안 된다며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주영 씨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가해자인 윤상병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윤상병은 현재 제대로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윤상병을 정신감정하겠다는 병원도 없어 재판도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영 씨는 일단 보훈 대상자로 포함된 상태인데요. 그는 내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수도병원에서는 교수급이 진료하는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해도 실명될 수 있다고 해서 민간병원으로 가도록 했지만 정작 민간병원으로 갔다고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야 하는 나로서는 정당한 보상을 원할 수밖에 없다. 젊은 나이에 분대를 책임지라는 명령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한쪽 눈이 실명이라는 장애를 얻고도 국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꼭 국가에서 벌어진 기분이다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박주영씨, 그에게 정당한 보상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이 4년간 우린 다 잊고 있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과의 인터뷰도 2편에 걸쳐서 올라갈 예정인데요. 꼭 그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고 소송 기록도 엄청 많아서 정리를 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요. 정리가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해질 부분이 있거든요. 꼭 인터뷰도 보시고 이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